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비틀어볼까요? 개헌 당론. 요즘 이거 핫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론을 정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2월 중순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네. 이 개헌 관련한.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개헌안을 이제 당론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그 핵심은 역시 이제 권력 구조 부분 아니겠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안.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 중임제를 선호하는 듯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딱 명시는 안 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래도 지난 1월 10일 날 네.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예. 그 얘기를 했죠.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 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예. 물론 이제 그때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도 함께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의견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도 됐어요. 그런데 4년 중임제 부분은 딱 빼고 일단 그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라고만 일단 확정을 한 거죠. 몇 년제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대통령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의원 집정부제를 네.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중임제는 절대 반대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예. 그래서 아마 이 자유한국당하고의 이제 향후에 있을 협상의 여지를 예. 좀 남겨두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 4년 중임제 부분을 딱 명시를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 강훈식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네. 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은 예. 총리를 이제 어떻게 선출하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없고 하늘에 태양과 달이 서로 잘 어울리면은 밝을 명자가 되는데 이게 잘 안 어울리면은 해와 달은 각각의 서로 낮밤을 바꿔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경험해 본 바가 없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원 집정부제라고 네. 하는 게 상당히 좀 앞으로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하여튼. 그 자체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보통 예. 이런 게 이야기할 때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공개를 했는데 네. 권리당원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런 답변이 68.6%.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제 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나왔다 그러고요. 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 45.5%가 네. 이제 4년 중임제를 선택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은 1위로 예. 이렇게 나왔다고는 해요. 그런데 예. 과거에도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네. 참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그렇네요 보니까. 단임 4년 중임제가 45.5인데 나머지 제도를 다 더해보니까 한 50%가 넘어서 국민들은 다른 제도도 한번 써봤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이제 내각제 같은 것도 있고 예.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분권형 의원 집정부제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는 거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집무실을 종합정부청사 서울 광화문 있는 쪽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방침이 정해진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세종시를 그 행정수도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지난 대선 때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조항에 포함시켰습니까? 이번에 이제 개헌안에 네. 행정수도 조항을 이제 넣기로 일단 당론을 확정짓긴 했습니다. 근데 개헌안에 뭐 행정수도 조항까지 넣는 겁니까 원래? 헌법안에? 뭐 이제 그거는 하기 나름이긴 하죠, 사실은. 예, 그렇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문구까지 이제 완전히 정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여야 협상 과정 이런 걸 거쳐서 이제 포함은 시키되 네. 일단 행정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한다는 정도 네. 또는 뭐 하다못해 뭐 지금 사실은 이제 관습 헌법상 서울이 그러니까 수도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명문화된 헌법도 아니고 헌법 네. 명문 조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단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이제 읽히고요. 예.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헌법 그 자체 세종시 이렇게 명시를 하지는 않고 예. 이제 행정수도를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곳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논리를 반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 법률로서 예. 행정수도를 어디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이 일단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 헌법안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그 조항 4조에 있나요? 네. 여기에서 자유를 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한다라고 어제 사실은 이제 언론 예.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은 결국 이거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가 들어가잖아요. 예, 예. 어찌됐건. 예. 그래서 이제 그 굳이 자유라는 단어를 뺀 것은 결국 사회주의 개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네. 바른정당 쪽에서도 이 자유를 이렇게 헌법 조문에서 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도 예.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어제 그 대변인이 착오를 일으킨 거다라고 이제 정정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거 결국 실수를 빙자한 여론 떠보기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예. 이번에 경제민주화 부분을 이제 강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예.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포함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당론으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이제 보수 야당들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개헌안을 놓고 또 이데올로기적인 색깔들이 엎어졌다가 뒤엎어졌다가 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류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평창이라고 이렇게 외쳐진 지가 벌써 6년 6개월 만이네요. 이 개막에 앞서서 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서막을 알리는 선수촌 개촌식이 있었습니다. 실전 개회식을 앞두고 모의 개회식 행사도 열린다고 하고요. 오늘은 유승민 평창올림픽 선수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드디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감회라 그럴까요? 소감이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장에 올림픽 선수촌에 와 있다 보니까요. 예. 정말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이 예. 너무 들고 있고 예. 사실 진짜 이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온 국민들도 성공하길 염원하시고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될 건데 보통 이제 모의 개회식도 준비를 해보고 뭐 실수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네. 축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개회식 예고 한 말씀 해 주시죠. 사실 이게 개회식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내용은 네. 철저하게 비공개여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예.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조직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예.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스하키 링크에서 탁구대 놓고 시합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뭐 재밌는 이벤트네요. 예.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선수촌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선수로 뛰다가 이렇게 선수촌장을 맡으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먼저 이렇게 진짜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책임감이 동반돼야 되는 무거운 자리이니만큼 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 올림픽을 4회를 출전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선수촌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금 현재 또 IOC 선수위원으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올림픽 선수촌의 메인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과 굉장히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예.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살려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선수로 뛰실 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아니면 관광하는 거 경기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까? 선수촌에서. 사실 그 선수촌에서는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요. 예. 자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선수촌 분위기가 쾌적해야 되고 굉장히 안락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선수들이 특히 동계올림픽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춥고 또 두꺼운 장비를 지고 이제 훈련을 하거나 그렇죠. 시합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선수촌이 예. 정말 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해야지만 네. 정말 멋진 경기를 좋은 예. 컨디션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촌 규모가 아까 저희들 YTN 뉴스 TV 뉴스로 선수촌 장면을 보긴 봤거든요. 네. 규모하고 현재 한 몇 개국 선수들이 입촌했는지 아니면 다 입촌해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제 개막이 한 7일여 남았기 때문에요. 예. 선수들은 속속들이 입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평창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총 3,186명이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요. 예. 지금은 92개국 선수단 중에 이제 50여 개국 선수단이 입국했는데요. 예. 사실 현재는 임원진이 먼저 와서 이런 선수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야 돼서 네. 임원진이 대부분이고요. 예. 선수들은 이제 속속들이 이제 입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기자분들을 위한 프레스 클럽 이것도 준비가 돼 있겠죠, 충분히. 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장소부터 해서 미디어룸까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예. 다양한 이런 그 파티에 계신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분들이 오셔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입촌한 선수들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설문을 한번 살짝 해보셔가지고 불편했던 점이 뭐고 지금 선수촌 생활 입촌에서 가장 또 편안한 점이 뭐고 한번 물어보시고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근데 지금 매일 아침에 단장 회의를 하고 네. 그 단장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선수단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사실 선수들한테 이런 설문지를 하기에는 이제 아직 선수들이 많이 입촌해 있지 않은 상태고 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단장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불편한 점들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방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추첨합니까? 아니면 각국 임원들에게 맡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총장의 권한이 아니고요. 아, 예. 예, 선수단 대표들과 관련 조직이 관련 해당 팀과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조율이 되고 정해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어제 마식령에서 오고 지금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은 연습 경기로 해서 각 지방에 돌기도 하지만은 북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적응하는데 보시니까.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평창 선수촌과 강릉 선수촌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네, 북한 선수들은 주로 강릉 선수촌에 머물기 때문에 저희 평창 선수촌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촌장께서는 이 두 개를 다 통합해서 관할하시는 게 아니고 한 곳만 평창만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평창선수촌에서는 제가 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강릉은 누굽니까? 강릉선수촌에는 사실 그 빙상 경기가 주로 열리기 그렇죠. 때문에요. 강릉 예. 지역에서는. 예. 또 빙상 선수들이 많이 입촌을 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선촌장을 맡고 계신 김기훈 예전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께서 예. 지금 선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아주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잘 해주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YT 뉴스에 나왔던 인공기를 걸었던 그 장면은 평창 겁니까? 강릉 겁니까? 저는 그 뉴스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 개촌식은 어제 했고요. 예. 네, 그 뉴스를 보지 못해서 예. 그 부분이 어딘지 파악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3계층을 덮을 정도로 큰 인공기를 걸었다 그래서요. 네네. 그거는 아마 강릉 선수촌일 겁니다. 아무래도 빙상 경기 있는 쪽이니까 그죠? 예, 네. 아무래도 그 북한 선수들은 강릉 선수촌에 입촌하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선수들 체력 문제, 그 다음에 이 응급처치라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빙상 경기가 아니라 이 설상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링크보다는 조금 더 부상 강도가 좀 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들 부상 관리라든가 식단 이런 것들 네. 저희가 선수촌에서도 최대한도로 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선수촌에서는 폴리클리닉이라고 선수들 부상이라든가 응급실 시설도 다 갖추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식단 부분에서는 예. 제가 들어와서 각국 임원진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예. 정말 식사가 훌륭하다. 식사가 훌륭하고 정말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예. 선수들이 정말 체력 보충을 하고 본인의 그 컨디션에 맞게끔 식사를 하고 예.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쾌적한 조건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때는 신세계가 조금 구설수에 휘말렸다 그럴까요? 식단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거죠? 네, 전혀 그런 식단에 대해서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평창 선수촌이 가장 자랑하는 식단 하나, 만약에 제가 가서 유승민 선수촌장한테 전화 드리면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쿠폰을 구입을 하시고, 예. 절차에 따라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오시면은 다 한 번씩 드셔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쿠폰만 사면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쿠폰을 사시기 전에요. 예. 저희가 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출입 패스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이제 각 NOC라든가 예. 조직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승민 선수촌장을 한번 살짝 건드려 봤던 건데 전혀 안 맥히네요. 네. 나머지 세탁 시설이나 이런 거 편의 시설 같은 건 안 여쭤봐도 되겠죠. 거기도 노래방이나 이런 거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 레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요. 네. 그 선수들이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도 배치돼 있고요. 네. 또 거기에 안마의자도 배치돼 있고. 예. 또 편의시설, 세탁시설 및 선수들이 또 올림픽 플라자라고 해서요. 네. 다양하게 예. 미용실도 하고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네. 다양한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보안이야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전이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 선수촌 안전 문제는 가장 또 선수들이 네. 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평창 올림픽법과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하여튼 그 테러 센터와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예.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가 예.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요. 네. 선수들이 안전하게 네.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플레이를 예.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 중동 쪽 선수단도 있습니까? 선수도? 네, 사실 이제 더운 나라, 이제 이제 겨울 올림픽을 조금 접하기 힘든 나라에서도 예. 지금 몇 개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올림픽을 통해서 예. 정말 진짜 동계올림픽이 예. 정말 그들에게도 정말 이런 기회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스토리로 예.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에서 짤막하게 본 게 피임 기구를 몇만 개 나눠줬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네. 좀 민감한 문제이고 방송에서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선수촌 내에 이제 다양한 선수들 또 20대 한참 완성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뭐 항상 그 선수촌 제가 올림픽 뛸 때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또 배려가 됐었어요. 선수들이 예. 왜냐면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또는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 또 내부에서 잘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큰 걱정은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끝으로 짤막하게 선수촌장으로서 외국 선수를 포함해서 영어로 하셔도 좋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 네. 우선 평창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모든 선수들이 편안하게 저희 평창 올림픽에서 지내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끔 저도 최대한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성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승민 IOC 선수위원 평창올림픽 선수촌장이었습니다. 3부로입니다.